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먼저 회의부터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은 뭐 세계적인 조직이라 조직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전체가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서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부터 소개드릴게요. 지금 회비를 걷고 있는 분은 배양기 이사님, 열혈 애국 뭐죠? 애국 레이디입니다. 애국 동지. 박수. 저하고 옛날부터 CBMC도 하고요, 영어 모임도 하고 뭐에 걸쳐서 한 10여 년의 족적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처음 다들 뵀는데 저 유진각 북방 그 뭐 통일 연구회에 그 오랫동안 관여하셨는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해주, 만주 이런 그 북방의 고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1급.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이강일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를 퇴직하시고 그 현직 때부터 그 직장 선교회를 갖다 하시고 지금도 뭐 목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임성수 이사님. 저하고는 통일외교 아카데미 등등 뭐 여러 군데서 그 주로 교육받는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리로 들어오라고 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육사 나오시고 이제 전역하셔서 적십자사의 그 뭐죠 비상계획관도 오래 역임하시고 지금 이제 박사를 거의 딸랑말랑하는 시점이고 따시고서는 뭐 기독교 무슨 연구소를 갖다 설립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최기훈 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통일선교사역 강대원이가 지금 제 나이가 젊어져야 될 것 같아서 20대, 30대, 40대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원회의가 있는데 조금 이따 가야 될 것 같고 양해 말씀드리고 많이 세워졌고요. 105개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 모임 할 때마다 한 50개는 100여 개 교회들이 모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작년까지 회장을 합니다. 2년부터 상임 고문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젊은 통일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아연구소의 김희철 소장님이신데 이부 오도청에 거기 사무실이 있으신데 북한 관련해서 북한 경제 또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그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국민은행 지점장 퇴직하고 동대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인 출신 북한학 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종국 강사님 저하고 사무실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애국입니다. 저기 주말 농장도 우리가 갖고 또 내년에는 서산에 별장 거기도 한번 우리 가서 탄압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영에서 된장술 가져왔습니다. 뭐 많이 가졌으니까 목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마음껏 드십시오. 목사님들은 오늘 주님을 외치면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준성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한두 번 이렇게 집회 때 좀 뵙는데요. 저는 정유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11년 주로 제5 F5 계열 비행을 했고요. 11년 대나무에서 30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 훈련장 교육 훈련을 주로 담당을 하고 전보를 탔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에어버스 이런 거 타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 울진 비행훈련원에 비행훈련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 선발도 하고 전용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뭐 주변에 자제분들, 친척 할 것 없이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자제분들이 있다면은 또는 뭐 친척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은 상담도 해드리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7년 선배신데 아직도 현직에 계세요. 아직도 현직에 계신다. 그러니까 대단히 장수하시고 우리 박상렬 선배님 지금 인천에 사시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외가도 장군 동상 앞에서 이렇게 참배도 하시고 또 월남도 갔다 오시고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 대선배님이신데 애국 활동에 아주 열혈 나가십니다. 국가유공자 이백장교 박상렬입니다. 애국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부대표로 오래 계시다가 금년에 부대표로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수석 부대표가 되신 강석진 목사.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정환승 교수를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연소인 것 같네요, 오늘 하고. 만나 뵙게도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이공계 대학의 교수분이 이렇게 애국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하시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용 교수는 우리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애국동지로서 정말 내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 유튜브 찍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자유통일국면의 주요 행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태극TV의 김용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예. 남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5월 12일 날 행사도 했고요. 또 제가 또 학회를 가지고 있는데 학회도 또 찍으시고.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부장 강석정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를 소개한 사람이 접니다. 원래 황수관 박사가 이 근거에 있었기 때문에 황수관 박사하고 가끔 여기서 식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장소가 좀 아담하고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모임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추천을 드렸습니다. 강석정 목사. 이게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오시니까 어디 도봉구 같은 데서 하면 거기까지 못 가셔요. 서울역 내리자마자 옆길에서 여기밖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모임할 때는 항상 감옥상 장소 추천한 대로 딱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강대 명예교수 이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이사를 하시다가 금년에 부대표로 승격했습니다. 책임도 많아지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최원남 장로신데 옛날 그 독일 통일 때 베를린 총영사도 하시고 프랑스 대사관도 근무하시고 책도 저술 많이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퇴직 후에 지금까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 혼신의 평생을 바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통일,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 근데 최근에 제가 강연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출산 문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지난 토요일 날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 대표 후임으로 온 김영미라는 분인데 어느 지방대학의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지금 48. 근데 TV조선 나와서 대담을 했어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과거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율이 올라갈 거고 출산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나가 자빠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혼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출산 문제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가 소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남북 통일이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언어도 같고 또 뭐 머리가 똑똑하니까 뭐 금방 산업전사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부목사님들이 전부 넷을 나갔습니다. 아, 전부 다 부목사님들이 이게 저기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4명씩 거의 저도 그 우리 며느리가 애 셋을 낳았어요.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뭐 재미가 들렸는지 딸만 하나 낳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딸을 낳고 싶대요. 네 번째. 그래서 그렇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애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2분 정도 더 오시지만 또 나중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 여기 저 정은주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춘 이사님과 영어 모임에서 만나뵀습니다. 이제는 정말 존경하고요. 김영춘 회장님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그냥 같이 동참할 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뒤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중앙 미군 부대에서 행정일 하는 거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영어는 우리가 7년 동안 우리 여기 저 소냐하고 같이 다 했죠. 예,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오시면 하기로 하고 우선 저 회의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이제 소개가 이제 정식 개회는 아니니까 국민의례는 그냥 저 생략하기로 하고요. 강석진 수석 부대변인께서 시작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까지 저희가 분단의 시대 80여 년을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비전과 또 사명의식을 주셔서 지난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 통일 모임이 이제는 NGO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하시고 또 활동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비롭나이다. 오늘 저희 자통인 송년 모임과 또 정기총회로 모임나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통일의 이 시대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셨고 기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인간한 후에 주요 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료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뭐 다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관 6년 동안을 사단법인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통일 내세우면 사단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다가 윤석열 정부 된 후에 작년에 한 3개월의 작업 끝에 잘 됐고 일사천리로 사업자 등록증 받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공익법인 기부금 지정 단체로 됐습니다. 금년 2월 7일 날 서울역에서 행사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 사단법인 창립 출범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인공조로 자유통일복음이 이루어진다 책을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또 언론도 많이 취재를 했죠. 3월 달에 대구에서 뭐 통일경제 세미나로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은 우리 임원들이 통일에 대한 역량을 좀 구축하고 다른 단체 또는 개인들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역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대표님 또 여기 계시는 임성수 이사님 또 여기 두 분들도 다 교육에서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어디 가서든지
통일의 법률 문제랄지, 남북한 통일 문제랄지, 통합 문제랄지, 그다음에 통일 외교 문제랄지 우리가 식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사 고문위원장을 연중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세계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글로벌로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부대표인 또 한 분의 목사가 계신데 김민선 목사가 해외 네트워크가 많으신 분이 돼서 내년에는 미국, 유럽의 선교 지부를 통한 통일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조직은 사실 여기 계신 저 강석정 목사님이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조직위원장이신데 스스로 부울경 지부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부장, 충북 지부장, 뭐 대부분의 그 지부장을 다 추천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은 대전, 충남, 그 다음에 강원도, 지금 그렇죠? 거기만 임명하면 이제 전국 조직이 되는데 지부장님 역할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도 뭐 계속 여기저기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2페이지 맨 밑에 저희 단체 주관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통일부하고 북한 인권 정보센터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또 금액으로는 한 350만 원이 들었는데 다행히 조금의 몇백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무사히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하고 이 북한 인권 세미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단체를 인식을 하고 우리 단체가 상당히 일을 짜임새 있게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월, 10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민간단체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 북한 인권 단체들이 뭐 몇백 개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이 정부하고의 가교, 또 국제 단체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오늘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지금 북한 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내년 8월 달에 북한 인권의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도 거기에 상당히 역할을 맡고 할 것인데, 아마 개별 각계 약진보다는 이런 협의회가 정부하고 해서 예산을 한 10억, 20억 정도 좀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임원님들도 그 행사에 다소 참여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통일의 그 과업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뭐 북한 인권 시민교육분과에 분과위원장으로 또 선임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역할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보면은 현재 회원이 약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게 타이트한 조직은 아니고 저희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지부장을 이제 임명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통일선교 지부장도 임명을 드렸고요. 기부금 수령 현황, 금년대 1월 말에 이제 공익법인이 됐는데, 제가 잘 아는 공항리무진 대표가 300만 원, 뭐 TNJ는 사실 항공우주의 기업인데 항공우주의 광고는 그 세미나 집에다 해줄 테니까 돈을 여기다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제가 돈을 이쪽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기업이 많이 참여하니까 돈이 돌아가요. 근데 여기 자유통일국민연합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쉽게 돈을 내놓지 않아요. 현실에.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권수 회장이 100만 원,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또 회사하고 여기 있는 임성수 이사님도 내시고, 또 최근에 제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데 거기서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원님들께서 기부금 계좌가 나중에 나오는데 기부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기부금이 잘 돌아올 경우에 저기 기부금 모집한 분한테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제가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뭐 공짜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논의사항인데 제가 국내 정세 분석 및 전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이견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됐지만은 아직도 정말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70~80%가 좌파의 영향권에 최근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이것도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하기 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파가 참 이런 게 부족한데, 그러면 대한민국 최근세사를 왜곡한 몇 개 사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5.18의 북한군 개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5.18의 가짜 유공자를 수없이 만들어내가지고 한 400~500명이면 족할 것 같다. 지금 5,000명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4,500명은 가짜 유공자예요. 전부 이 가짜 유공자를 지금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세습을 또 한다고요. 세습 상속을 말이죠. 이런 도대체가 국민 세금 말이죠. 자기도 쌈짓하고. 그 다음에 더 최근에 비참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데, 이때 새누리당 의원이 62명이 저쪽에 가담했어요. 이러면서 이 우리의 그 우파 정당인 국힘당이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이중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도 안 하고 뭐 5.18을 헌법 전문에도 넣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중국이 돈 벌고 강해지더니 국내 정치에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아시죠? 중국, 한국이 붙어서 중계를 하는데 중국에 응원하는 댓글이 90%가 달렸어요. 근데 전부 중국에서 댓글 부대가 동원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외면을 하고 못 본 척, 안 들은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0년대 운동권 주사파가 민노총 정교적인 진지를 공고히 하고 지금 언론, 사법부, 중앙선관위, 행정부 전부 그 헌법기관을 갖다 장악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18은 좌파 호남 권력이 득세를 해서 영구히 자기들이 이제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박 대통령 탄핵으로 국힘당의 민주당이 이중대로 전환했고 4.15 부정선거로 지금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국힘당은. 민주화 유공정법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나중에 오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건데 이것도 뭐 밥 먹듯이 할 수도 없고 뭐 극히 그 나쁜 법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지금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얘기도 않고 지금 그리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도 40 총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좌파 척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또 좌파가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 북한으로 보면은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식량 사정도 악화되고 90년대에 있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지금 또 우리나라의 그 관병 학자들 말이죠. 김정은이 체제는 공고하다,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어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런 소리를 떠들어대더라고요. 아니 소련 제국이 어떻게 망했어요? 보시죠. 자, 그러면 뭐 앉지 마시고 그냥 서 계세요. 소개할 테니까. 저기 저 최도한 이사, 국군 저 정보사에서 오랫동안 해서 전국통이에요. 강원도 고성 출신인데 지금도 맨날 태극기 들고 저 집회 나갑니다. 최도한 이사입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고. 네. 네. 방송 소개받은 최도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부정사를 저 대림동에 사는데요. 거기 오늘 또 대림동에서 또 이게 모임을 또 있어가지고 거기 또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여튼 물건들을 바깥으로 내놓고서 완전 공공시 작전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모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그다음에 이제 열고. 우리 미모의 젊은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름하여 동명숙입니다. 합격한 지 오래됐죠? 네, 만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어. 네. 함흥 출신이에요. 아니, 함경북도예요. 함경북도. 함경북도 청진?
예. 아, 청주에. 오케이.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동명숲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뭐 할아버지가 지금 뭐야 그 훈장도 받고 대단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오실 분들이 거의 오신 것 같아요. 그 최설 기자는 오늘 잠깐 얼굴만 배우고 간다는데 오기가 어려운지 소식이 없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저 젊은 학자들이 아직도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습니까? 소련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전부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도 오랫동안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악화돼서 됐고 김정은이가 핵무력 완성에 집중하는 대신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수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아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계속해서 유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이 어떻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김정은이 저런 어린 것을 갖다가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고 내부에서 치받고 그렇고요. 자, 중국은 다행히 저는 항상 땡큐 미스터 시진핑 합니다. 시진핑 독재 때문에 중국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부동산, 뭐 지방정부, 부채, 뭐 말할 거 없고 청년 실업, 그다음에 중국 인구도 지금 옛날처럼 받쳐주지 않고 중국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요새 제가 집에 가면 CNN을 많이 보는데 바이든이 재선되기는 거의 힘든 것 같아요. CNN에서도 CNN이 민주당 편인데 바이든은 안 되겠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트럼프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죠. 뭐 선거법 제기에 부정 제기했다고 그래서 4개의 큰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재판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저 여론은 10%가 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잽이 안 되는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트럼프가 너무 인기주의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빼고 말이죠. 미국 제일주의로 간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먼저 4년 동안 충분히 학습을 했어요. 북한 다루는 것도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성을 하고 한반도의 현실을 냉엄하게 보면 우리한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유엔사의 후방기지 7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협조를 안 하면 절대로 중국,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일 하는 건 전부 저쪽 애들이 소위 가끔 전술에 있어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다 풀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려사항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반격을 했는데 그게 지금 소위 1차 세계대전하고 비슷한 참호를 갖다 세구 3중으로 파가지고 러시아 전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진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시 아마 EU나 미국에서 지원을 아마 재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몰락하면 연쇄적으로 저 동유럽, 중부유럽, 서유럽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이거는 뭐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 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덜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소위 중동에서 힘을 빼고 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이제 우려의 점입니다. 정세 분석은 제가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정리했는데 혹시 좀 보충할 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앉으셔도 돼. 앉으셔도 돼. 편하게 앉으셔도 돼. 짧게. 짧게? 네, 짧게. 짧게 하나. 저는 그저 통일운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감옥도 살고 몰래 이제 베를린 총영사 하셨다는데 몰래 동독도 갔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빨갱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가니까 그 함부르크 대학의 그 조명훈 박사라고 죽은 사람 아시죠?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거기서도 차고 다니고. 요전에 KBS에서 뭐
임수경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슨 뭐 하여튼 보도가 나오는데 이놈들이 부분적으로 엉터리야. 근데 왜 내가 그걸 잘 아느냐면 임수경이를 평양까지 데리고 간 이영준이라는 친구가 내 친구입니다. 내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그 집에서 자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제 파독 광고 일진으로 갔다가 한국 쪽 포기하고 그쪽에 이제 윤희상이라고 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가시밭길을 자청해서 걷다가 언젠가는 이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틀림없이 중국은 동진할 것이다. 동진하는 중국을 러시아는 가만히 5분간으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해주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개발 사업의 이름이 연해주 개발과 통일 베이스 캠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통일운동을 하다가 경험하고 느끼고 아이디어가 있던 것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요 마지막 거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목표 및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느냐. 저는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이름을 일단 굉장히 잘 졌어요. 2016년도에 자유통일을 아주 내놓고 쓴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정광훈 목사, 뭐 자유통일당, 자유통일이 요새 배세가 돼 있어요. 통일부는 내년에 정책 기조를 자유통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미나를 누구 했죠?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거에 그치면 절대 그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에 관해서 외부 정보도 하고 북한 체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뭐 한마디로 우리의 목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공산주의 통일도 안 되고 저 김정은하고 타협해서 어떤 통일도 안 되고 오로지 가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역량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인력 노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선정과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임원님들의 이제 각자 조용하게 이제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우리 단체도 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뭐 이럴 때는 회비 납부 의무도 이행하시고 개별 및 단체 활동도 필요하고 회원은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큰 단체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국 충정이 있는 기업 회원을 영입하도록 노력하고 이 점에서 여러 임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일부로 북한 정보에 대한 저항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합충 기부금 참조금 내주시고 그 뒷페이지에 여기 우리 대비 및 일반 부자가 있고 기부금 전용 계좌를 다 해놨으니까 기부금 유치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한미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게 아마 아까 얘기한 북한 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북한 인권 서울 포럼을 8월 15일부터 9일 동안 개최해요. 이때 국제 세미나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제 세미나 활동을 하고 우리 지금 김영선 대표 되신 태국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겠습니다. 뭐 스튜디오를 가지고 뭐 하는 건 경비도 많이 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외국 유튜버를 갖다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용역과제를 통일부 통일과 나눔이 있는데 사실 용역과제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도 약간 제안서를 뭐 써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뭐 힘들게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기부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것이 제일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나 AD, 뭐 독일 같은 그 재단에 연결해서 한번 지원을 받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표는 여기
지금까지 이 재원에 있어서 수고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지금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 못 내신다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하여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논의하시겠습니다.